동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이하영입니다. 23일 오후에 총학생회 듀잇이 올린 사과 요구문이 학우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바로 학생지원팀에 대한 사과 요구문인데요. 총학생회가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3일에 진행된 새내기 새로 배움터, 줄여서 새터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새터의 오프닝으로 진행된 레이저쇼에서 친일을 미화하는 내레이션이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친일 미화적 부분에 대해 논의할 때 학생지원팀이 협박성 발언이나 폭력적 태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어떤지 박재희, 김규리 기자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친일 미화 구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박재희 기자, 정확히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거죠? 네, 지금부터 새터 전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2일부터 23일까지 상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22일 화요일 오후쯤 총학생회가 동인관으로 새터 리허설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때 친일을 미화하는 내레이션이 홍보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곧바로 총학생회는 학생지원팀을 찾아가 이러한 구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이때 총학생회가 문제를 제기한 그 폭력적 태도, 협박성 발언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3일 새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자마자 총학생회는 학생지원팀에 대한 사과 요구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논란이 된 구절은 정확히 어떤 구절인가요? 네, 바로 이 구절인데요. 동덕여자대학교는 일제의 침략으로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교육의 힘밖에 없음을 깨달은 춘강 조동식 박사가 1908년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한 최초의 여자대학교입니다. 실제로 이는 대학 요람에 기재되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학생지원팀과 총학생회 양측 모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먼저 학생지원팀의 입장은 친일은 인정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창립 정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친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학교가 설립된 1908년, 그러니까 한일합병인 1910년 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친일과는 더더욱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조동식 박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친일 미화라고 보는데요. 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구원이라는 찬양하는 듯한 어구로 조동식 박사를 설명하는 것이 친일 미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학생지원팀과 총학생회가 이 구절을 수정하라는 그런 시도는 없었나요? 네, 총학생회는 이 구절을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지원팀은 이러한 구절을 빼버리면 우리 학교는 창립 정신도 근본도 없는 학교냐며 이것은 꼭 들어가야 할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사과 요구문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 학생지원팀도 이 사과 요구문을 봤을 텐데 학생지원팀 입장은 어땠나요? 네, 학생지원팀에서는 새터 전날 행사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라고 총학생회에서 메시지를 보내놓고 왜 행사가 끝난 후에 이러한 사과 요구문을 올렸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해당 구절이 아닌 이제 총학생회 사과 요구문의 자극적인 문구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재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학생지원팀의 태도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규리 기자? 네, 김규리 기자입니다. 일단 총학생회가 주장하는 학생지원팀의 폭력적 태도와 협박성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학생지원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찍거나 행사를 못하겠다는
발언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학생 지원팀에서는 총학생회가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또 해당 구절에 대해 무조건적인 삭제만을 주장하기에 그렇다면 나 행사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시위나 해라와 같은 발언 역시 총학생회가 이렇게 친일 미화적인 구절을 사용할 거라면 행사 후에 시위나 반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시위를 해라 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총학생회는 단순히 구절의 삭제만을 요청한 것인데 학생 지원팀에서는 위와 같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학생 지원팀의 사과가 정말로 아예 없었던 건가요? 이 부분에서 둘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학생 지원팀은 사과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터 전날 담당 조교와 행사장을 둘러본 뒤 학생 지원팀 사무실로 들어와 총학생회에게는 아까 미안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총학생회는 어떤 구두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행사가 끝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연락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총학생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가요? 네, 총학생회는 해당 담당자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했던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내용이 담긴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사과를 요구한 두 가지, 친일 미화 구절과 폭력적 태도 및 협박성 발언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친일 미화 같은 문제는 최근 여러 번 화두에 오른 문제인데요. 인터뷰 도중 양측 모두 학교와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조동식 박사의 명과 암을 짚어내는 한마디로 공론화된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많은 주제인 만큼 학교와 학생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학생지원팀과 총학생회가 대립하는 상황이지만 이들 모두 동덕여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